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산골 마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모질었지요. 하늘은 닷새째 눈을 쏟아붓고 땅은 무릎까지 파묻힐 만큼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그 눈보라가 거센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지나가던 나무꾼이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백발의 노파였습니다.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른 덕순의 어머니 아닌가. 그 잘 사는 집 어머니가 왜 저리 되셨대. 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다가가 부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지고 노파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지요. 그 마을에서 덕수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논밭 6마지기에 소 2마리, 기와를 얹은 번듯한 집까지 가진 실속 있는 부자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덕순의 앞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덕수 영감은 타고났어. 마지로 태어난 복이지. 저 집은 3대가 굶어도 끄떡없겠네. 덕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스스로도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자신은 하늘이 점지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덕수의 곳간이 그리 넉넉해진 데에는 까닭이 있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덕수는 동생의 목까지 슬그머니 제 앞으로 돌렸습니다. 법도 인정도 아닌 오직 욕심이 빚어낸 재산이었지요. 덕수에게는 아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돌이었지요. 복돌이 가진 것이라곤 해진 옷 한 벌과 성한 몸뚱이가 전부였습니다. 논도 밭도 없이 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돌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저리 다를까? 쓸모없는 놈이 뭘 해도 안 되는 법이야. 복돌은 그 말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삼키는 일에는 이미 익숙해진 터였지요. 형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힘도 세상에 하소연할 배짱도 복돌에게는 없었습니다. 덕수와 복돌의 어머니는 7순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이 뼈에 사무쳤는지 노년에 접어들며 온갖 병이 찾아들었지요. 기침은 밤새 그칠 줄 몰랐고 몸은 날로 야위어만 갔습니다. 어머니, 약이라도 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돌이 형의 집을 찾아간 것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대문 밖에 서 나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내가 왜? 내가 모시던 어머니잖아. 형님, 저는 당장 내일 끼니도 걱정인 처지입니다. 제발 약간만이라도. 그건 내 사정이고 나는 내 식구 건사하기도 바쁘다. 덕수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복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눈이 쌓이고 손끝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지요. 형의 집 굴뚝에서는 따스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건만 복돌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휘몰아쳤습니다. 며칠 뒤 복돌은 다시 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었지요. 형님, 어머니께서 피를 토하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덕수는 방 안에 앉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돌아, 내 똑똑히 말해두마. 어머니 모시면 내 인생 끝이야. 약값에 밥값에 장례비까지 감당이 되겠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찌. 너는 원래 그런 팔자잖아.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 가진 것 없이 살다 가는 거야. 거기에 어머니 짐까지 지면 뭐가 남겠냐. 덕수의 눈에는
한 점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복돌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삼켰지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도로 풀었습니다. 싸워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돌은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지요. 어르신, 어머니 약값 좀 빌려주십시오. 봄이 오면 품삯으로 갚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복돌아, 그건 내 형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까진 놈이 해야지. 괜히 효자 소리 듣겠다고 나섰다가 인생 망친다. 물러서거라. 내가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분수를 알아야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돌의 효심을 칭찬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오히려 어리석은 고집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복돌은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난한 자의 효도는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진 것 없는 자가 무엇을 지키려 하면 세상은 그것을 짐이라 부른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곁에 남은 사람은 복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복돌은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복돌아, 미안하구나. 이 어미가 짐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식이 어버이 모시는 게 어찌 짐이겠습니까? 복돌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는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그 가벼움이 오히려 복돌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 봐. 결국 쓸모없는 놈이 떠안았네. 형은 빠지고 동생만 고생이구먼. 복돌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었지요. 등에 업힌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그것만이 복돌의 온 신경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형에게 떠넘겨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요. 그러나 복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망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오직 이것뿐이었으니까요. 복돌이 어머니를 모시고 간 곳은 마을 외딴 곳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벽은 금이 가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지요. 그나마 방 한 칸이 남아 있어 그곳에 자리를 펴야 했습니다. 어머니, 곧 불을 지피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복돌은 젖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연기만 피어오를 뿐 온기는 쉬이 퍼지지 않았지요. 밤이 되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눈발이 날아들었고 어머니는 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복돌아, 춥구나. 어머니, 조금만요.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복돌은 제 몸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어머니 곁을 지켰지요. 손끝은 얼어붙고 무릎은 시려왔지만 복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복돌이 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덕수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손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지. 덕수가 찾아간 곳은 마을의 육방이었습니다. 손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가 들려 있었지요. 그렇습니다만 이건 어머님 명의의 논인데요.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내가 대신 왔네. 걱정 말고 처리하게. 덕수는 태연하게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간 어머니의 손도장을 문서에 찍었지요. 이제 이 논은 내 것이야. 덕수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무렵 폐가에서는 어머니가 복돌의 손을 잡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나를 챙긴다 했지? 그 아이는 걱정 없어. 맞으니까.
복돌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리 없었지만 알았다 해도 말씀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복돌이 산에서 캐온 약초와 정성 어린 간호가 효험을 본 것이었습니다. 복돌아, 오늘은 죽 맛이 제법이구나. 어머니 입맛이 돌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복돌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복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돌아, 내가 없었으면 이 어미는 벌써 저승 갔을 게야. 고맙다 아들아. 무슨 말씀을요? 자식이 어버이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인 것을. 덕수는 왜 오지 않는 게냐? 바쁜가 보구나. 복돌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이불을 여몄습니다. 차마 형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지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그치고 처음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난 밤이었지요. 달빛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자 어머니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달 밝은 밤에는 내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봄날 이야기, 덕수와 복돌을 낳던 날의 기쁨,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들을 말이지요. 복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만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돌이 땔감을 구하러 나간 사이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지요. 다름 아닌 덕수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나 덕수냐? 이 어미가 눈이 침침해서. 어머니는 반가운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는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어머니, 여기 손도장만 찍어주십시오. 이게 뭐냐? 별것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문서입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맏아들을 의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덕수야, 밥은 먹고 가거라. 바빠서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덕수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품에 남은 것은 손도장을 찍은 손에 묻은 붉은 인주 자국뿐이었지요. 복돌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덕수가 다녀갔단다. 그 아이도 어미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복돌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무슨 속셈으로 왔다 갔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뒤 복돌은 마을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덕수 영감이 어머니 논을 팔았다더라. 뭐라고? 그 논은 늙은 노무명이 아니었나? 어머니한테 손도장 받았다잖아. 법적으로는 문제없대. 복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육방을 찾아갔지요. 그 논 말입니까? 나흘 전에 덕수 어른이 정리하셨습니다. 어머님 승낙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승낙이라니요. 어머니는 지금 병환 중이십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문서에 손도장이 찍혀 있으니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복돌은 비틀거리며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덕수가 다녀간 것을 기뻐하고 계셨지요. 복돌아, 덕수 그 아이 참 효자다. 바쁜 와중에도 어미를 찾아와 주다니. 복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것은 깊은 슬픔이었지요. 형이 어머니를 속였다는 사실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어머니 논을 파셨다면서요. 덕수는 대문 틈으로 아우를 내려다보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어차피 내가 관리하던 것 아니냐? 그 논은 어머니 노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고나 계십니까? 알면 뭐하게. 어차피 쓸데도 없는 사람인데. 형님, 복돌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지요. 복돌아, 이게 세상 이치야. 가진 놈이 더 갖고 없는 놈은 뺏기는 거지. 어머니 잘 모셔라. 그게 내 팔자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복돌은 밤새 눈밭을 걸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돌이 형에게 찾아간 사실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복돌이 덕수한테 따졌다더라. 쯧쯧, 주제도 모르고. 가진 것 없는 놈이 뭔들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복돌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형에게 대드는 불효자라고 가진 것 없으면서 욕심을 부린다고 말이지요. 덕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곳곳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복돌이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래서 병든 어머니를 데려간 거야.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 사람들은 덕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부자의 말은 곧 진실이 되고 가난한 자의 항변은 변명으로 치부되는 것이 세상 이치였지요. 복돌은 하루아침에 마을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품을 팔려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침을 뱉었지요. 설상가상으로 그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눈보라가 사흘 밤낮을 휘몰아쳤고 폐가의 지붕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쪽이 무너져 내렸지요.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복돌아, 추워. 어머니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복돌은 온 마을을 뛰어다니며 약을 구하려 했지만 아무도 외상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돈 없으면 약 없어. 가진 게 없잖아. 복돌은 눈 덮인 산을 헤매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맨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흘렀지요. 그날 밤 복돌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복돌아, 울지 마라. 내 탓이 아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손을 보면서도 어머니의 눈에는 미안함만이 가득했지요. 이 어미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복돌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수 영감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결국 맞이가 나서는구먼. 복돌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니 무슨 속셈이 있는 게 분명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덕수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면 효자 소리 듣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남은 것도 있을 테고. 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지요. 마을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시작하자 명예회복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돌이 이를 허락할 리 없었지요. 형님, 이제 와서 무슨 소립니까? 복돌은 찾아온 덕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어머니는 내가 모시겠다. 형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요? 병환 중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신 분이? 그건 바빠서 그랬던 거고.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요? 형님은 어머니 논을 빼앗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속여서 손도장을 받으셨지요.
그런 분이 무슨 효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형한테 대들어? 저는 대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끄러워. 어머니는 내가 데려간다. 덕수가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복돌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싸우지들 마라. 어머니였습니다. 기운 없는 몸을 이끌고 문지방까지 기어 나오신 것이었지요. 어머니, 들어가 계십시오. 덕수야, 복돌아. 이 어미가 모든 걸 알고 있단다. 두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덕수, 내가 논을 빼앗은 것도 알고 나를 속여 손도장을 받은 것도 알고 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복돌아,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어미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안다.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 내가 말하지 않은 건 이 어미를 위해서였음을 아니까. 어머니는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요. 오직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덕수야, 땅은 가져가거라. 하지만 이 어미의 마지막은 복돌에게 맡기마. 어머니, 가거라. 더 볼 낯이 없구나.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복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가 있어서 이 어미는 행복했단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돌의 손을 놓지 않으셨지요. 복돌아, 고맙다. 내 덕에 따뜻하게 간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복돌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형에게도 알리지 않았지요.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마라. 내 손으로 보내다오. 복돌은 홀로 무덤을 팠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느라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떨어졌고 그것마저 얼어붙어 갔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복돌은 어머니 무덤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프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이라도 하시는 듯 나뭇가지가 사락사락 소리를 냈지요.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진실을 밝힌 것이었지요. 그 노파 죽기 전까지 돌본 게 아우 복돌이라더라. 형 덕수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 재산을 빼앗았대. 세상에 그런 페류나가 있다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알려지자 덕수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덕수 영감 집에는 발도 들이지 마라. 그런 불효자한테 물건 팔면 재수 없어. 장에 나가도 아무도 물건을 팔아주지 않았지요. 논을 팔려 해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페류나한테 논 사면 그 논에 곡식이 자라겠어?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덕수의 집 앞으로는 개도 지나가지 않았지요. 아내마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내 복에 천벌 받을라. 덕수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넓은 기와집이 이토록 쓸쓸한 곳인 줄 처음 알았지요. 어느 날 밤 덕수는 복돌을 찾아왔습니다. 복돌은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지요. 덕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돌아, 내가 잘못했다. 복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을 가졌고 너는 사람을 가졌구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형님,
한참 만에 복돌이 입을 열었습니다. 땅은 가지십시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복돌아, 내가 나누려고. 어머니는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버린 그 시간, 저는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어머니 무덤에 절이라도 올리고 가십시오. 그것이 형님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복돌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마다 눈 오는 날이면 복돌은 어머니 무덤을 찾았지요. 땅도 없고 집도 없지만 복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돌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졌으니까. 덕수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빈집에서 홀로 늙어갔다고 합니다. 땅은 남았지만 그 땅을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효도는 모든 덕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버리지 않았느냐로 기억되는 것이지요. 복돌은 땅을 잃었지만 도망치지 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지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